야구는 풀스윙. 네, 안녕하십니까. 야구는 풀스윙 윤세호님을 모시고 오늘은 LG 트윈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저 야구장을 갔었었는데요. 전반기 마지막 그 시리즈에 야구장을 갔는데 많은 분들이 야구는 풀스윙 하고 알아봐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. 네, 부디 널리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LG 트윈스는 정말 롤러코스터란 무엇인가를 좀 보여준 전반기를 보여줬는데 일단 첫 시작은 진짜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의 페이스를 한번 달렸죠. 네, 뭐 구단 역사상 가장 그렇죠. 좋은 스타트였습니다. 그때 뭐 팬들끼리는 백승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LA 다저스하고도 붙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였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기에 좀 들어가게 된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일단 하나씩 본다면 외국인 투수가 치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처음에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페이스를 보였었다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LA저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부상으로 빠져버렸잖아요. 네. 그때가 일단 첫 번째 위기가 좀 온 것이 아니었나. LA가 부상으로 이탈할 때 첫 번째 위기였는데 네. 그래도 그 위기를 뭐 코에인을 급히 데려와가지고 그랬죠. 뭐 좀 메우기도 했고, 뭐 최소화 그 이탈에 대한 그 데미지를 최소화는 했던 것 같아요. 네.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치노스가 또 이제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, 그리고 엘리가 뭐 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헤드샷으로 허무하게 1회 퇴장당하고 그랬죠. 그런 경기도 나왔고 기복도 보였고, 네. 그러면서 이게 안 좋을 때 안 좋은 게 한꺼번에 보통 오거든요. 좋을 때는 다 잘 되다가도. 그렇죠. 그랬는데 그때부터 타격 침체도 좀 시작되고, 네. MVP 모드로 향해 가고 있었던 오스틴이나 문보경 선수도 페이스가 꺾이고, 뭐 이런저런 불펜에 있어서도 좀 뭐 안 좋은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. 장현식 선수가 뭐 잘했다가 또 아파서 이탈하고, 뭐 불펜 필승조는 지금 다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렇죠. 네. 시즌 시작할 때 3명 필승조랑 현재 3명 필승조랑 김진성만 그대로 있고요. 맞습니다. 김진성 선수만 그 자리를 굳건히 버텨내주고 있고요. 다른 구성원들은 지금 바뀌었습니다. 시작할 때는 김광률, 김진성 뭐 이런 구성이었죠. 네. 박명근 이러다 이제 장희 선수가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했는데 지금 뭐 필승조는 유영찬, 이정용, 김진성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. 이것도 좀 바뀌었고. 그래서 뭐 굉장히 다사다난한 전반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부분에서도 이제 토종 선발에서 사실 이제는 완전히 올라섰구나라는 느낌을 좀 줬던 손주영 선수가 또 부침을 좀 많이 겪었어요. 특히나 비를 몰고 다녔어. 네, 맞아요. 레인맨이죠. 공을 던지고 있을 때도 비가 왔고. 그러니까요.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초에 그때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렇죠. 문학에서 네네. 중단됐다가 재개한 경기도 있었고 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박이 내는 적도 있어요. 그렇죠. 두산이랑 잠실 할 때는 네네. 우박까지 맞으면서 했고. 심지어 원래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내일 선발도 손주영입니다. LG 트윈스는. 네, 맞습니다. 후반기 첫 경기도 손주영인데 또 비에 어김없이 비에 오고 갔어요. 그러니까 좀 컨디션 조절에도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전반기였던 것 같은데 네. 그만큼 또 이 컨디션 조절이 커맨드 기복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? 뭐, 좀 된 것 같죠. 모르겠어요. 네. 근데 9위는 그래도 대부분 괜찮았으니까. 네. 그리고 작년에도 손주영 선수는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좋았거든요. 그래도 좀 희망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. 손주영 선수에 대해서는. 그렇죠. 더더군다나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후반기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명실상부 팀의 에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데 거기 손주영을 낙점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봤을 때 손주영이 제일 낫다라는 구단 내부의 판단이 있었겠죠. 롯데전에 강했다. 롯데전 27이닝 무실점 지금 이어가고 있으니까요. 강했고 올해도 강해서 그래서 이런 게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염경엽 감독이 2025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올해는 야수진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발굴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트레이드로 데려온 천성호 선수? 그 정도. 이주원 선수. 네, 이주원 이주원 선수는 저는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냈다고 봐요. 처음엔 송승기 전담이었지만 그랬죠. 그 뒤에 엘리도 맡고 손주영도 맡고 그랬죠. 이런 역할을 더 크게 부여해 준 거는 그만큼 이 선수가 잘 하고 있다. 거기에다가 또 기대치를 상회했다. 출장 기회가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방망이도 좀 더 살아나는 느낌. 그래서 이주원 선수 사실 처음에 캠프에서 계획은 구본혁 선수 그렇죠. 그리고 송찬희 선수 요 세 명이 키였는데
구본혁 선수는 뭐 작년에도 잘했으니까 그렇죠. 네, 백업 그 내야수로서의 1.5근 역할을 잘했으니까 뭐 구본혁 선수야 뭐 작년만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네. 있고 이주원 선수는 기대 이상이고 그렇죠. 아쉬운 건 송찬희 선수죠. 맞습니다. 네, 송찬희 선수가 시범 경기와 시즌 초반에 그 모습을 이어가지 못한 점, 너무 소극적으로 바뀐 점, 이게 너무 본인이 삼진을 안 당하려고 그렇죠.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. 예, 그건 좀 아쉽다. 그래서 3명 중에 2명 정도, 예, 뭐. 구본혁 선수 작년에도 잘했으니까 냉정해 보면 이제 이주원 선수가 그래도 성공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. 뭐 그 이외에도 뭐 문정빈이랄지 네. 뭐 또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기회를 잡은 선수는 좀 보이지는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손용준 선수랄지 또 이번에 또 그 퓨처스 올스타에서도 활약이 좀 있었죠. 이런 선수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지금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팀의 상황이 또 그렇기도 그러려면 합니다. 리빌딩 해야 돼요. 그렇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려면요. 키움 두산 같은 처지가 되면 됩니다.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. 어쨌거나 뭐 LG 트윈스 팬분들은 막 거의 망한 시즌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계시지만 2위예요. 네. 2위입니다.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두산이나 키움이 있으면은 해봤잖아요. 2015년도에. 그렇죠. 예, 16년도에. 예,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후반기 올스타 브레이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LG 트윈스가 안고 있었던 좀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로 해결할 시간들이 좀 주어졌는데 지금 일기예보에 의하면 목금토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이게 예보가 계속 바뀌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일단은 그 목요일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네. 또 금요일은 또 비가 안 온다로 바뀌기도 했는데 예보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지금 또 이게 뭔가 장마 끝났다고 했잖아요. 근데 갑자기 새로운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날아다니네요. 이렇게. 네. 네. 아, 네. 자,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금 가장 LG 트윈스에게 뭐 급선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외국인 투수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. 네, 외국인 투수가 일단 숫자만 놓고 봐도 심각합니다. 그쵸. 외국인 투수 2명. 네. 그러니까 여기에 뭐 코에닝까지 더해서 다 네. 보면요. 이 3명이 전반기에 남긴 성적은 평균 자책점이 4.15로 리그 9위고요. 네. WAR이 4.06으로 8위입니다. 아하. 그리고 이닝은 180이닝으로 9위. 다 그냥 하위권에 있습니다. 네. 작년도 좋진 않았는데 작년엔 그래도 이닝은 많이 먹었어요. 아. 기억하시겠지만 엔 선수가 한 번도 안 아프고 풀 맞습니다. 로테이션을 돌면서 작년엔 그래도 LG가 외국인 투수 이닝 부문에서 3위였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이닝 또한 9위밖에 안 돼요. 아. 물론 엘리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코에니는 뭐 길게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고 그렇죠.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치노스도 뭐 최근에는 긴 이닝을 소화한 경기가 없었고 네. 이렇게 그냥 드러난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교체 이유는 분명히 타당하죠. 그렇죠. 네, 보이죠. 네, 숫자가 그래서 뭐 말해주니까. 네, 숫자가 말해주니까 그래서 일단 뭐 처음 봤던 투수는 안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네, 그 선수가 여전히 지금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아, 네, 그러면 뭐. 그리고 모르겠어요. 이 선수가 나 싫어. 나 그냥 메이저리그 꿈 접을래. 나 풀어줘.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 팀에서 뭐 외부적인 또 변화가 있으면 네, 누굴 네. 데려와서 40분으로서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러면 모를까. 현재 스코어로서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네, 그래서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 문제는 확실히 숫자에서도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질 퍼포먼스 자체도 외국인 선수가 나왔을 때 뭐 원투펀치라는 느낌이 아니잖아요. 지금은. 네. 특히나 치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잘 던지다가 갑자기 5회건 6회건 한 이닝에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영상을 몇 게임째 보여주고 있고 엘리는 계속해서 부진한 투구를 보이다가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만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갑자기 구속이 확 올랐죠. 그렇죠. 이게 그러면은 뭘까? 이제 이런 생각들이 사실 드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그거가 그래서 뭐 농담 삼아도 하는 얘기가 야 이게 그러면 원래 할 수 있었는데 네. 안 한 거야?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세게 던지면 되는데 그거를 긴 이닝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? 뭐 이런데 뭐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. 네, 뭐 저는 일단은 엘리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막 이렇게 굵직한 커리어를 낸 적은 없어요. 그렇죠. 네, 뭐 마이너리그 시절에는 선발 투수로 육성 받았지만 네. 예,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를 꾸준히 로테이션 소화한 적이 없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래서 모르겠어요. 지금 전반기 막바지에는 뭐 154까지 던지기도 했고 네, 네. 평소에 149.9였으면 거의 150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
그게 위기감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스스로 좀 깨달은 게 있는 건지 네. 아, 내가 그동안 너무 안배를 하려고 했었나? 굳이 그렇게 지나치게 안배를 하는 게 딱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게 아닌가?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뭔가 변화를 스스로 네. 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렇게 던져야 돼요. 그렇죠. 예, 엘리가 재계약에 성공한 이유는요.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면서 전격이 출장하면서 다 던졌죠. 중간 투수 나오면서 그때 9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9위를 믿고 이제 뭐 재계약까지 된 거예요. 예, 그랬는데 너무 안배하는 모습, 이거는 사실 이 선수의 가장 첫 번째 고정이 포심 패스트볼인 거를 네. 고려했을 때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엘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, 요니치노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굳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변수입니다. 어쨌거나 치리노스냐 아니면은 엘리냐 둘 중에 바꾼다면 누굴 바꿀 것이냐 했을 때 치리노스가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이고 또 하나는 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진짜 엘리의 모습이고 후반기에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이거를 또 분명하게 해봐야 하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엘리의 마지막 등판 경기를 제외한다면 엘리를 바꾸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지만 마지막 경기를 그렇게 던져버리니까 또 물음표가 하나 생긴 것이죠.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. 네, 뭐 일단 그래서 뭐 같이 이건 진행할 것 같아요. 네. 두 투수에 대한 평가 현재로서 뭐 작년에 삼성이 디아즈 선수를 데려온 게 네네. 굉장히 거의 막차였거든요. 아시겠지만 그랬죠. 8월 15일까지입니다. 네. 8월 15일까지인데 작년에 디아즈 선수가 8월 13일인가 거의 그때쯤에 왔어요. 그러니까 아직 막차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외국인 교체와 관련해서는. 그래서 좀 더 보시죠. 근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디아즈가 14일 날 왔네요. 8월 14일 하루 남겨두고. 네, 8월 14일 날 등록이 됐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은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일도 우리랑 똑같이 7월 그렇죠. 말입니다. 네.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훨씬 뭐 팀 수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수단 이동의 규모도 엄청나게 그렇죠. 커요. 네. 그래서 이게 한 번 이렇게 대이동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여파가 커서 많은 선수들의 위치, 신분, 운명이 바뀌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렇게 시선을 돌려봤을 때는 시야를 봤을 때는 7월 말 8월 초까지도 아직은 막차는 있다고 봐요. 네, 그래서 작년 디아즈가 14일에 왔으니까 물론 데려올 수 있으면 빨리 데려오는 게 제일 좋죠. 그렇죠. 네, 그렇긴 하지만 더 봅시다. 네.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아도 작년에 투수 교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라우어 선수를 데려온 게 8월 10일이었어요. 여기도 거의 막차 탔군요. 네, 그러니까 기아가 작년 투수 라우어 선수 투수잖아요. 네. 선발 투수 그때 부상자가 많으면서 외국인 투수 부상이 많으면서 라우어 선수 데려온 게 8월 10일이었고 삼성은 8월 14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다. 여유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시간은 있다. 아직 남아 시간은 있다. 있고 변수는 아직 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교체를 하게 되면 사실 한 1, 2주 난리잖아요. 그 해당 선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. 슬롯에서. 뭐 있다가 오늘까지 있다가 내일 빡 오는 게 아니라 사실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선수에게 서류 절차도 필요하고 방출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들어와서 또 뭐 비자 받으러 일본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치리노스와 엘리가 후반기 첫 경기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자, 마찬가지로 이제 후반기에 그나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불펜의 양과 질에서는 좀 더 풍족해졌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. 일단 다행스럽게도 유영찬 선수와 이정용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잘한 거. 맞습니다. 오자마자 잘한 거. 사실 이게 유영찬 선수 이제 부상에서 재활을 마치고 온 거고 이정용 선수 상무에서 온 건데 막상 돌아보면요 상무에서 엄청 잘하다가도 시즌 중에 왔을 때 잘한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. 뭐 이상용 선수도 상무에서도 굉장히 잘했지만 막상 이제 합류해서 보니까 시원치 않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정용 선수는 그런 공백기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.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. 하지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. 뭐 박명근 선수가 다시 올라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. 그렇겠죠. 뭐 장영희 선수가 다시 또 올라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재 필승조 현재 시점에서 3명이라고 놓고 보면요. 유영찬, 이정용, 김진성 3명을 보면 여기서 한
두세 명은 추가가 돼야 그렇죠. 예, 그래야 LG가 후반기에 승부를 한번 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되는 게 이제 2023년의 모습과 비슷한 것일 텐데 맞아요.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김진성 그리고 이정용, 유영찬에다가 박명근이 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, 뭐 함덕주가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,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. 하는 그렇죠. 것, 뭐 요 정도 네네.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 세 명이 아닐까 맞습니다. 싶어요. 장현식, 뭐 함덕주, 박명근. 뭐 함덕주 선수는 어쨌든 이미 합류해서 실전 좀 치렀고, 뭐 구속만 한 140 정도만 나와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봐야죠. 네,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LG 트윈스도 후반기에 그래도 전반기보다는 돌아온 자원들도 있고 이제는 좀 달려볼 만하다라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트윈스의 전반기 막판을 계속 발목 잡았던 건 결국에 중심 타선의 부진이었죠. 너무 오락가락했죠. 문보경 그리고 오스틴은 아예 이탈 거기에다가 또 박동원도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 박동원 선수는 사실 전반기 막판부터 올스타전까지는 좀 몸이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좀 보이죠. 저는 박동원 선수가 늘 여름 시기에 고전했고 그랬죠. 늘 전반기 성적이 후반기 성적보다 좋았어요. 그랬죠, 후반기에 그랬죠. 더 못하곤 했어요. 그랬는데 올해 만약에 박동원 선수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건 또 이주원 선수의 역할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. 이주원 선수가 그만큼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저는 추세는 이어질 것 같아요. 이주원 선수가 송승기뿐만이 아니라 뭐 엘리나 손주영도 맡고 그러다가 이제 박동원 선수가 DH로 가고 그래서 안배해주는 그런 전략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박동원 선수가 지난 2년과 다른 후반기를 보내야 이것도 LG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문보경 선수도 저는 원래 좀 이래요. 아시잖아요. 맞습니다. 원래 슬럼프가 좀 길어요. 꼭 한 번씩은 오는데 길어요. 길어요. 문보경 선수의 이제 과제예요, 이게. 이 선수가 이걸 얼마 짧게 끊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커리어가 바뀔 거예요. 이걸 제가 짧게 끊고 가면 이 선수는 MVP도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, 저는. 거기다가 지금 나이가 24입니다. 사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. 나의 과제도 슬럼프가 긴 거다. 이걸 짧게 끊는 거던데 어쨌든 슬럼프 구간은 긴 구간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후반기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보이고 뭐 많이 아쉬운 선수 또 오지환 선수인데 오지환 선수도 커리어 보면요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좋아요. 늘 그래요. 항상 슬로우 스타터였고 그리고 후반기에 가면서 잘 쳤고 그런데 올해는 사실 몸을 좀 일찍 만들어가지고 초반에 좀 좋았단 말이죠. 맞아요. 그래서 본인도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식단 조절했대요.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음식 다 빼버리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이런 식으로 철치부심했는데 부상으로 그게 잘 이어지지 않았는데 후반기에 좋은 적이 많았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6월부터 내야진의 수비 실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거는 오지환 선수의 부재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. 그렇겠죠. 이게 여러분들이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보시면요. 유격수가 굉장히 투수가 공 던지는 사이사이에 많은 걸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내야수의 포지셔닝을 해주잖아요.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리고 미리 이렇게 주자했을 때 미리 이 공이 오면은 뭐 6사3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플레이를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내야수들한테 알려주는데 이런 부분도 오지환 선수가 없었을 때 그 수비가 좀 흘렸던 거에 많이 보이지 않았나. 이제 왔으니까 수비 안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실제로 뭐 유격수는 그리고 또 좌익수 혹은 좌중간에서 이 중계 플레이를 할 때도 사실 예전에 LG 트윈스가 이루수로 참 고생을 많이 하던 시절에는 이루수들이 또 어깨가 약해가지고 중계를 오전에 혼자 다 했단 말이에요. 사실 그런 거 보면서도 야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사실 경험 그리고 또 오지환의 어떤 하드웨어 또 좋은 어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커버가 좀 되고 또 방망이가 좀 맞게 된다면은 그래도 좀 짜임새 있는 타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도 우리 윤세훈님 말씀드렸습니다만 MVP급 모드로 달리고 있었던 오스틴 딘 이 선수의 부재가 사실은 LG 트윈스로서는 너무 지금 뼈 아픕니다. 오스틴 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이 시기에 검사를 받았고요.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곧 오스틴 선수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겁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. 그때도 뭐 한 4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. 그때 처음에는 3주 후에 재검이라고 했는데 빨라요. 약 2주 후에 지금 재검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만큼 차도가 있는 거죠. 차도는 있는 건데 어쨌든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오스틴 딘 선수의 계획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역시 난자리 든자리 얘기 보면 알지만
오스틴이 이때가 없어지니까 정말 휑하긴 합니다. 진짜 타선이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. 사실은 예전에 좋았을 때는 오스틴, 문보경, 박동원의 오지환까지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타자가 적어도 4명 정도가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촥촥촥 빠지고 나니까는 확실히 팀의 어떤 활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파괴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좀 있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LG 트윈스의 지금 뭐 후반기 예상을 좀 봤는데 일단은 이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역시 외국인 투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로 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머뭇거릴 시간은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빨리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뭐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야 남들은 잘도만 됐고도만 막 간보아 봐라. 그런데 사실 그 롯데조차도 이제 터커 데비슨 같은 경우에 지금 바꾸고 싶어도 선수가 마땅히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같은 시장에서 그렇죠. 선수를 보고 있는데 뭐 앞으로 또 LG가 외국인 선수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조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죠. 그렇죠.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간보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군에서 선발 등판을 하긴 했지만 네. 마이너리그에서 아까 2군이 아니라 마이너리그죠. 그렇죠, 마이너에서 그렇죠. 선발 등판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게 또 길진 않아요. 네. 네, 그래서 이런 점이 뭐 LG 외국인 투수 영입 기조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근데 외국 아시잖아요. LG는 일단 볼산비를 많이 봅니다. 그렇죠. 9이닝당 볼넷 비율 이런 거가 제가 봤을 때는 LG가 지금까지 뭐 유지한 기준에서는 어긋나죠. 5개, 6개면은 안 뽑습니다. 그렇죠. 9이닝당 네. 볼넷이 5개, 6개인 투수는 안 뽑아왔어요. 네. 간보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다른 팀이 LG 기준과 맞지 않은 선수를 데려와서 성공을 하면 LG도 그 기준을 바꿀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사실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여기저기서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한다면 LG 트윈스가 사실 윌슨 켈리 시절부터 시작해서 리그를 씹어먹는 에이스를 데려온 적은 없지만 실패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. 상위권을 많이 데려왔죠. 그렇죠. 그래도 세 손가락 정도에 꼽히는 선수들은 뭐 윌슨의 19년도, 켈리의 20년도, 21년도. 켈리 그렇죠. 선수는 뭐 3위 세 손가락 그렇죠. 정도에 꼽힐 만한 시즌을 한 2-3차례 보냈고 그 다음에 뭐 플로코인데 플로코는 근데 부상이 아쉬웠고 퍼포먼스는 좋았는데. 그러니까 데려온 선수들이 다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. 네,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인 선수는 없었는데. 맞아요. 그렇다고 MVP급이 없었죠. 네, 뭐 패디나 네, 뭐 이런 선수, 네일이나 뭐 이런 네일이나 올해 뭐 폰세나 그렇죠.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LG 트윈스의 어떤 지금까지의 외국인 투수에 대한 농사는 그래도 내부 평가가 좋을 것이다. 네, 하지만 올해가 근데 지금 맞습니다. 가장 안 좋습니다. 그래서 19년도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윌슨 켈리 그리고 켈리 플로코 이 시절에는 둘을 합쳐서 놓고 보면은 1등인 적도 있었어요. 그렇죠. 10개 구단 중에. 그러니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있는 이 외국인 투수를 보고 뽑는 기준과 어떤 그런 뭐 나름 LG 트윈스 나름의 방법론이 있을 텐데 이거 자체를 흔들 생각이 없었을 것이 맞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증명해 왔죠. 하지만 올해 이제 ABS와 구위형 투수의 어떤 궁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기조가 계속 간다고 했을 때 다 경쟁력 있는 투수 데려오기 쉽지 않겠는 걸이라는 것들도 LG 트윈스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. 네, 맞아요. 이거 좀 변화는 기조의 변화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어쨌거나 LG 트윈스 후반기 외국인 투수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를 좀 주목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역시 뭐 지금 1강이 된 한화 이글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.